네, 오늘 데일리 탑 이슈의 주제는요, 유리천장은 부서질까라는 주제입니다. 얼마 전 동아제약의 성차별 면접이 도마 위로 올라왔는데요. 이 생리대 내고를 하는 유튜브 콘텐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피해를 봤다라는 피해자가 과거 면접장에서 있었던 성차별 이야기를 꺼낸 것인데요. 이게 상당히 공론화가 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면접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이게 내고 왕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네. 그 중에 이제 그 동아제약 대표가 이제 생리대왕이라는 이제 명칭으로 나와서 막 네, 같은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2만 뷰 정도가 나오니까 엄청난 이제 그 인기를 몰았는데 댓글에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여성에게 차별하면서 여성용품을 파는 동아제약 이게 타당할 수 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면접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다. 앞으로 이러한 동아제약에 있는 모든 제품을 불매하겠다. 사실 저도 고시 공부하면서 특정 음료를 되게 많이 먹었는데 네. 그런 어떤 음료까지 다 불매하겠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일파만파의 영향이 미쳐지고 어떤 내용인지는 앞으로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이슈가 뭔가 떠오르자 동아제약에서는 부랴부랴 사과 글을 남겼는데 이 댓글로 사과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다시 한번 또 글을 올리게 되는데요. 일단 동아제약과 그리고 피해자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살펴주시죠. 네, 사실 저희도 공공기관에서 저도 이제 면접위원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할 때 집단에서 경험한 이야기가 집단 바깥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묻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가 되는 그렇죠. 것이고 학교에서도 특정 집단의 이야기를 하면 그 집단에 소속된 사람은 그 경험이 있지만 집단 바깥에 있는 사람은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소위 말해서 지금 이 거래도 나와 있지만 병풍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뭐 제가 양 변호사님한테 혹시 저 공수대 갔다 오셨어요? 저 낙하산 한번 타보셨나요? 뛰어내릴 때 어떻게 뛰어내리는지 아세요? 할 말이 없죠. 그리고 뛰어내릴 때 얼마만큼 귀가 아픈 이런 얘기하면 그냥 딴 나라 소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여자들은 군대를 안 가니 아니 군대 가죠. 가는 분들은 가죠. 이게 가죠. 여기서부터 저는 성평등에 대한 왜곡된 인지가 있다고 바라보는 건데 여자들은 군대 안 가니 남자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뭐 저는 이 질문 자체의 그 부적절성은 논외로 치고 이게 면접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 면접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동아제약의 어떤 대응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부적절했다라고 나오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우리는 일과 직장의 양립을 가능하기 위해서 현 정부는 진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저희 딸한테 너 남자친구 있니? 이 말하는 거 제일 저희 딸도 싫어하고 저도 되게 그 싫어하는 거고 그건 개인생이지. 그러니까 남자친구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알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3년 만난 남자친구가 있으면 금방 결혼하겠네? 그럼 결혼하면 회사를 떠나겠네? 뭐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는 저는 말이잖아요. 사실 그거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면접 갔을 때 결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사실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사회 초년생이어서 못 모를 때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었거든요. 그건 네가 왜 그게 관심이 있냐? 그거는 진짜 it is not your business잖아요. 그건 네가 거기에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의 앞으로의 삶의 향방에 있는 나의 피앙세를 누구로 할 건지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부적절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치는 게 아닌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영역에서의 어떤 군대 문제라는 것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동아제약에서 묻고 결국 이 동아제약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회사의 문화 내부의 영역에서는 결국 그 안에서 남성 우월적인 전 문화가 만들어졌다. 혹시 이게 특정 방송에서 이 피해 여성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질문 받고 난 다음에 친언니한테 전화하는데 정말 서럽게 울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 만약에 이게 저는 반면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아제약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뭐 뒤에 논의하겠지만 엄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기관에서도 절대로 이런 질문과 이런 행동은
절대로 면접관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동아제약을 둘러싸고 또 다른 이슈도 있습니다. 이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간부가 생리대 제품의 마케팅을 맡았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 뭐 지금 여성용품 중에 템포라는 이제 여성용품이 있는데요. 여기를 이제 담당했던 사람이 이제 회식 자리에 가서 이렇게 동료에 대해서 성추행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이 성추행으로부터 분명히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새롭게 복직해서 또 지금 일을 맡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요. 사실 저는 2020년에 들어와서 2000년대 2000 초반하고 가장 많이 달라졌는 게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문제와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MT 같은 데 갔을 때 정말 부적절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적절한 이야기가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인지가 되었고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는 게 과연 성희롱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에서 이제는 사람의 외모를 칭찬하는 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절대로 저도 남녀를 불문하고 뭐 오늘 피곤하게 보이네 아니면 오늘 참 좋아 보이네 이런 얘기 절대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칭찬할 때는 능력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알같이 네가 이런 부분을 정말 잘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넌 정말로 우리 직장에서 최고의 인재다 이렇게 구체적인 칭찬을 하는 걸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 공공기관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부분인데 지금 기본적으로 성추행을 했던 게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받았는 게 뭐 정직 2개월, 감봉 6개월 정도였고 물론 이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변호사님이 많이 이제 우리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하시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와 얕은 상하관계가 만들어지는 저는 가해자 피해자를 상하관계로 말하는 것도 너무 싫은데 그냥 동료지 이게 부하는 아니잖아요. 저희들 저와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 제가 동료라고 말하지 그분들한테 우리의 어떤 입사 경력에 따라서 어떤 하이아르키 그러니까 상하관계를 만들어내지는 절대로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피해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 가해자로부터 배울 점이 많기 때문에 뭐 그 가해자에게 난 특별하게 뭐 다른 마음이 없다. 그리고 그 가해자와 같이 일을 하고 일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언제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고충이라는 거는 그 피해자의 외관적인 진술이 아니라 그 피해자의 내면적인 마음을 한꺼풀 더 들어가서 사회 그러니까 그 회사는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가해자에게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 회사를 다닌다는 전제에서 그 선배는 그 부장은 그 상사는 정말 사람이 아닌 듯해요. 이런 말 못 하거든요. 못하죠.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해야 되고 나도 이 회사에서 정년을 하려면 그 부장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괜찮아요. 뭐 같이 일해도 별반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사이에 이루어졌던 그 트라우마는 지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희롱이나 그 다음에 성추행이 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는 그 피해자의 진술이 아니라 정말 한꺼풀 더 들어가서 그 피해자의 마음이 정말로 용서하고 화해되어서 치유가 될 때 가능한 것이지 그냥 이런 형태로 어물쩡 넘어가는 것은 아닌 듯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뭐 동아제약은 사과를 하면서 이 사건 진화에 나서는 듯 했지만 일단은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동아제약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나요? 첫 번째 보직해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직해임은 제가 예를 들어 저희 회사의 뭐 실장이다, 팀장이다 이랬으면 그 실장과 팀장의 직위를 해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인사팀장이었다 그러면 인사팀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그냥 편직원으로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직을 해임하고 정직 3개월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동아제약의 내부적인 어떤 인사위원회의 징계위원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는 거는 그들의 어떤 내부 프로세스를 몰랐는 입장에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잘못됐다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그 피해자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정직 3개월은 그 안에 다른 게 있으면 모르겠어요. 정직 3개월, 정직 6개월, 뭐 정직 1개월이 있다면 그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양형 수준인지는 징계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직 3개월, 뭐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뭐 중징계다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정직은 중징계죠. 절침에 견책이 있고 주의가 있고 견책이 있고 감봉이 있고 정직이 있으니까 그 단계로 보면 정직이라는 거는 분명히 중징계는 맞는데 다만 이러한 그 사람의 비난 가능성을 판단했을 때 3개월이라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점은 동아제약 내부에서 다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동아제약도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성차별적인 이야기가 또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고용 중에도 이러한 성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온 KC라는 업체인데요. 남녀 고용차별 혐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자들이 항고를 요청했다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 또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게 일반적인 어떤 직장의 내부의 문제를 좀 들여다보면 네. 여성 사원과 이거 젠더 이야기에서 참 죄송한데 이 사건이기 때문에 젠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사원과 남성의 사원들이 있으면 이 여성 사원과 남성 사원 사이의 승진과 임금의 문제에서 처음은 평등하게 출발했지만 나중에 되면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맞습니다.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에서 이제 항고됐는 이 불기소했는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남녀의 승진과 어떤 그 임금의 격차가 너무 발생하니 이 부분을 좀 시정해달라라고 했는데 이제 검찰에서는 이게 종래에 이루어졌던 관행이고 이미 그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즉 불기소라는 걸 이제 처분했는 거예요. 그러면 네. 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재정 신청을 하든 아니면 그 검찰청에 항고, 재항고를 하는 그런 두 가지의 불복 절차가 있는데 지금에 있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분명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이게 검찰청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불기소가 나오다 보니까 이 불기소를 다시 한번 고등검찰청에서 열어놓고 한번 확인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항고를 지금 했기 때문에 과연 고등검찰청의 입장에서 이 항고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만약에 이게 잘못된 문제라면 재기수사 명령을 할 것이고 다시 고등검찰청에서 다시 무혐의 처분이 옳다고 하면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대검찰청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재항고가 있으니까요. 이 사건은 앞으로 계속 우리가 지켜보고 변호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 남녀 고용 차별의 경우에는 이 피해자들이 입증하기가 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당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힘들고 스트레스지만 이걸 맞서 싸워 나가는 것 역시도 굉장히 좀 힘든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성차별에 대한 문제인식이 사실은 높아지고는 있는데 요즘 들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성평등 공시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월급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사실 이게 옛날 같은 경우에는 호봉제가 좀 만들어지고 이제 호봉이라는 것도 되게 이렇게 옛날 말 같잖아요. 지금은 전부 다 이렇게 연봉이 되어 있어서 네. 호봉이란 말이 많이 없어졌는데 연봉제의 가장 큰 또 하나의 문제는 능력에 따라서 연봉을 받는데 제가 지민 변호사님하고 양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일을 하면 양 변호사님이 얼마 받는지 제가 얼마 받는지 둘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들어오는 어떤 입사 연도에 따르면 그 호봉에 따라서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임금표가 나오는데 그게 없으면 거기에 있는 CEO가 어떻게 월급을 주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는데 네. 사실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연봉이지만 호봉제가 존재를 하는 부분이 존재하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의 임금을 공시하는 방법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사실 이게 공공기관 흔히 말해서 저희들 형사정책연구원 같이 공공기관은 네. 이미 이거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서 얼마만큼의 월급을 받는지를 공시하고 있는데 지금 지방공기업은 이걸 공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공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월급이 얼마인지를 이번 4월 달부터 공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는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만큼의 월급을 받는지 몰랐다면 특히 그게 남녀의 문제라면 젠더의 문제라면 얼마만큼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이제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공시제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뭐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정말 능력이 탁월한 따른, 슈퍼 A급과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이에 성과 연봉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차이가 차별을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 차별이 남녀의 젠더 문제로 차별이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 공기업이 이제 이거를 공시한다면
적어도 내가 얼마만큼의 정당한 월급을 받고 있느냐. 가끔 우리 월급 받을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의 월급이 나의 명예라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확인될 수 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은 모든 직렬에 같이 좀 이렇게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얼마나 우리가 겉으로 입에 올리지 않는 그 공공연한 사별들이 많았으면 오죽했으면 이러한 이 연봉을 좀 공시하는 제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마음도 드는데요. 일단은 다른 좀 직군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찰 이야기입니다. 경찰에서도 뭐 성차별을 점검하겠다라면서 이제 나섰는데 사실은 워낙 성차별적인 일들이 많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좀 발벗고 나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서민의 삶을 가장 앞서서 맞닥뜨리는 직군이 경찰이죠. 오늘 그렇죠. 뭐 시청자 여러분한테 제가 사실 시청자 여러분하고 영원히 못 볼 뻔했어요. 제가 오늘 교통사고가 굉장히 크게 나가지고 사실 차량을 거의 다 폐차할 뻔했는데 맞습니다. 그때 제가 딱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이 단독 사고였어요. 그래서 네. 다른 분이 다 안 다쳤는데 제가 두 번째 딱 드는 생각이 뭔가면 제 차로 인해서 다른 차량에 혹시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차가 이렇게 돌았으니까 이렇게 약간 그 도로 중간에 걸쳐 있을 거잖아요. 근데 네네. 이렇게 우측으로 굽은 도로기 때문에 도로 오는 차는 제 차가 이렇게 있는지를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제가 112에 신고를 하니까 정말 정광석화 같이 경찰관이 오시더라고요. 그것도 한 대가 왔는 게 아니라 차 사고가 났다니까 두 대가 오셔가지고 한 대는 제 차 앞에서 다른 분들에 대한 안전을 지키고 네. 또 뒤편에서 다른 차들이 오는 그 행위를 위에 이렇게 올리잖아요. 네, 경광등 올려가지고 사고 났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어떻게 보면 참 고맙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경찰이 신속하게 움직여서 사실 그 아침이 추웠는데 아침 한 7시쯤 됐거든요. 남산 그 네. 순환도로 입장에서 그 차가 견인될 때까지 같이 저와 있어주고 제가 아픈지 안 아픈지를 꼼꼼하게 이렇게 챙겨서 혹시나 제가 정신을 잃으면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대기해 주시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찰을 바라본 또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남녀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호도리와 호순이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의 문제,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뭐 많은 어떤 공공기관에서 그냥 일반 국민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자료에 보면 꼭 남성과 여성의 역할 분담을 따로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캐크러치 할 때, 그러니까 그 만화 같은 걸 이렇게 묘사할 때, 그냥 중성적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찰의 상징인 이 포도리와 포순이에게 사실 옛날 같은 경우는 여성적인 입장을 많이 이제 내세웠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줄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이러한 포도리와 포순이에게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입장인데 반드시 그런다고 해서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네, 그 치마를 입었던 모습을 바지를 입게 하고 또 뭐 굉장히 이렇게 눈썹이 길었다면 그 눈썹을 그렇게 길게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중에도 한마디 하겠지만 이런 어떤 외부적인 모습을 바꾼다고 해서 젠더의 이퀄리티가 평등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평등하다는 생각, 이게 젠더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인류의 문제, 인간의 문제로 접근했을 때 이런 문제가 없어지는데 여하튼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어떤 젠더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문제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찰도 이러한 성차별적인 부분이 혹시나 이제 경찰 조직 내부에 있나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모습이고요. 그런데 이번 3월에는 이 성인지 예결산 전문가 평가위원회도 신설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다방면으로 정말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아까 35조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게 그냥 국민들 입장에서 35조, 그냥 35조지 이게 아니라 1조가 있으면 하루에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5% 이자면 제가 정확한 거는 틀릴 수가 있는데 하루에 꽤나 많은 돈을 그냥 이자로 쓰더라도 원금이 남는 돈. 그럼 35조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남성과 여성의 젠더의 평등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인데 그게 어디 사용되는가 하면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또 성폭력 피해자 지원, 중소기업 기술 혁신 개발,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 지원, 중장년 취업 지원 등 304개 사업에 이제
4조가 들어가게 되는데 옛날에는 그냥 이 돈이 그냥 훅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게 누구에게 쓰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경력 단절이 됐다면 정말 그 여성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게 부적절하게 쓰인다면 이건 잘못된 예산인 거잖아요. 네. 그 목적에 맞게 쓰이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 무엇이 필요하느냐? 외부에서 그 돈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한 체크 앤 밸런스, 즉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서 여성가족부와 기획재정부는 2021년 1차 예결산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협의회 산하에 전문평가위원을 둬서 정말로 제대로 이 예산이 편성되느냐, 정말 젠더에 관련된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이 젠더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쓰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제활동, 직업, 교육, 훈련, 그 다음에 복지문화 등 3개 분과를 두고 거기에 따라서 각각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사실 그것이 잘 기능을 한다면 우리가 이런 성차별적인 조금 부분이 있다면 그걸 없애는데 조금이나마 그래도 기여를 하고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성차별 없애야 된다 정말 많이 얘기를 하고 노력도 실제로 하고 있는데 좀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맞춰야 그게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우리가 제도는 너무 많이 바꾸고 있어요. 네. 제도는 뭐 분명히 남녀의 고용의 평등이라든가 그 다음에 임금 격차의 해소라든가 그 다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꾸고 있지만 네.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이 역차별의 문제, 성차별의 문제는 저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나의 동료로 바라보고 내가 젠더의 문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함께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간다는 같은 동료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우리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은 그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똑같다는 생각, 누구에게도 평등하다는 이야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가장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헌법에서도 평등 원칙을 주장하고 있듯이 기본적으로 차이는 만들 수 있지만 차별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라는 점을 꼭 기업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 한순간에 바뀌기 힘들다라는 이 현실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방면에서 여러 분야에서 조금씩 좀 노력을 하다 보면 그래도 언젠가 우리 다음 세대에는 뭐 위원님 따님 세대나 저의 또 아들, 딸 세대나 이런 세대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저희 데일리 탑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따끈따끈한 핫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고 속 시원한 시청자 무료 법률 상담에서부터 시사, 경제, 문화 등 재밌게 알아보는 시사법률 토크쇼까지 절대 놓칠 수 없는 생생한 법 이야기 생생법률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